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발표할 거는 주제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 데이터 회사긴 한데 저희 데이터 회사 기반으로 AI 좀 활용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 주시면 좋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그 실험실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복덕방 가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 만들면서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는데 있었던 어떤 사례 공유 같은 업계에서 이제 좀 공유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가 데이터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부터 정부 부처까지 뭐 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저희 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공급해 드리면서 어떤 용도로 쓰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부분 분석 용도로 좀 많이 쓰시다가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도 많이 쓰시고요. 현재는 이제 서비스에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쓰는 과정에서 실제 B2C 고객들은 어떤 니즈가 있지라고 파악을 했을 때 조금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부동산 데이터라는 게 너무 어렵고 데이터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드려도 되게 손쉽게 그 안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내지만 일반인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에이전트 기술들이 발전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좀 친구처럼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고 싶은 방향으로 분석도 해주지만 동시에 내 입장도 잘 고려해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저희가 복덕방 가제였습니다. 저희가 이 복덕방 가제를 만들면서 제일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LLM 써보시면 제일 잘 알겠지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제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희가 뭐 식사를 뭘 하지 뭐 이런 것들은 실은 뭐 조금 틀려도 금액 좀 안 맞아도 1, 2천 원 손해 보는 거지만 아시겠지만 아파트 요새 뭐 몇십억씩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격이 틀리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AI가 어떻게 하면 잘 통제된 상태로 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허브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고객들한테는 저희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딜리버리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LLM이 답변을 할 때 스스로 프리트레이닝 된 데이터라든가 인터넷에 서치해가지고 검색 기반의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허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담보평가 기준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업무 기준으로도 다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는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데이터 허브에 검증된 데이터가 아니면 답변하지 않게 만들자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만 답을 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절대 답하지 않고요. 애매모호하게 절대 답하지 않게끔 에이전트를 굉장히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검증된 데이터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친구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내부에서 나왔던 의견이 그거였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상대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라고 하려면은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서 신뢰라는 건 뭘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가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한다라는 그 신뢰가 쌓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통제하면서 서비스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슬슬 저희한테 이제 질문하는 수준이 그래 이제 너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네. 그럼 나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지금 매도 호가가 나와 있는데 넌 얼마면 될 것 같니? 난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협상할까? 이런 것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전략을 막 만들어줍니다. 에이전트가. 최근에 여기 실거래가 이렇게 낮게 거래가 됐고 최근에 거래 트렌드가 이러니까는 한번 이걸로 가격을 한번 낮추는 협상을 해봐. 이런 것도 이제 작전을 같이 짜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검토도 많이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뢰성 있게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답변을 해주지 하면서 되게 다양한 그 스킬들을 막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상상할 때는 만들면서 상상할 때는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가상세계 안에서 나 헬리콥터 조종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헬리콥터 조종하는 법을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에이전트가 나 지금 상속세 답변해야 돼. 그럼 상속세 스킬을 꽂아주자.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부동산 분야에서 정확한 답변,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할 때 어떻게 이걸 스위칭하면서 답변을 하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스탠스로 서비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라포가 생기려면은 적어도 내가 그동안 했던 대화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에이전트 베이스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거를 다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동일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 한 명 들어왔을 때 에이전트가 다 새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고 현재 어떤 입장인지, 언제쯤 만기가 도래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들을 선호하고 자기 수입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을 대화를 통해서 계속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 말들을 아무리 뭐 한 달 전에 대화를 했어도, 두 달 전에 했던 얘기더라도 기억하고,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중요한 정보들을 롱텀 메모리로 계속 기억하면서 나만을 위한 에이전트로 계속 학습해 나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 이제 사용자가 새로 들어와서 야, 이런 효과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저희 3개월 동안 이것만 들여다봤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이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근데 제가 한번 시세를 확인해 보니 그 고객님이 갖고 있는 예산 범위로는 대출 이만큼 더 받아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바로 즉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필을 학습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조건을 알다 보니까 단순히 질문에만 답변을 잘하는 게 아니고 실은 매일매일 뉴스가 터지고 매일매일 호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매물들이 생기고 이랬을 때 나는 바쁘잖아요. 바쁜데 이 에이전트는 조금만 토큰을 소비하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해석해 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아파트에 굉장히 큰 호재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매물 기대하시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메일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단순히 대화에서도 라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정보를 딜리버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로 발전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검색해서 아파트 시세 얼마야? 아파트 지금 실거래 얼마야? 정도 보던 그냥 정보조회 서비스가 지금 라포를 형성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 고객과 계속 소통하고 뭐 상담도 하십니다. 요새는 인생 상담도 하고요. 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오셔서 얘기도 해주시고 같이 웃고 떠들고 놀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번의 수정이 일어났는데요. 저희가 그 수정 과정을 이번에는 사람 없이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안에 저희 이 복덕방 가제는 실험실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비용을 받고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실험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쪽도 에이전트지만 내부 시스템도 전부 에이전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고요. 고객마다 답변하는 에이전트는 다 별도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총괄하는 회사의 대표는 요 5개의 에이전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제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 두뇌고요. 이 친구가 모든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집사는 어떻게 보면 P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트래픽이라든가 조달률이라든가 대화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보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변경을 할지, 웹사이트를 어떻게 변경할지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4개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실제 글을 올리고 쇼츠를 올리고 릴스를 올리고 반응을 보고 거기에 답글 써주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누르고
가서 답글도 달고 하는 역할을 이 마케팅 에이전트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변경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시관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있었던 대화들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대화들, 잘못된 답변들을 찾아내서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에이전트들한테 모두 맡겨놓으면은 밤사이에 저희 토큰 비용을 다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총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쓸 수 있는 토큰의 양을 제한을 걸고 거기까지만 하고 이만 자라 이러면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베이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보통 스프린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스프린트를 보통 사람들 단위에서는 한 달 정도 잡아서 이 일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거의 다 하루 단위예요. 하루 단위로 스프린트가 진행이 되고 저희가 주간 회의라는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티켓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다 이제 주간 단위로 만들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데이터 허브에 단지형 아파트 데이터를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점점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부 스킬입니다. 에이전트라고 표시가 되긴 했지만 스킬이라는 거고요. 스킬은 뭐냐면은 에이전트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MCP 같은 툴이에요. 그래서 이 툴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고객이 어떤 아파트를 추구하는 건지, 뭐 실거래가는 어떤 걸 가져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상법이 법에 대해서 뭐 상속세라든가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아웃풋을 주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 아키텍처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여전히 계속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질문하면 답변 받고 끝나지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변경하고 저희가 일부러 복덕방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다 배제시켜 봤었어요.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좀 보자 라는 걸로 하고 딱 하나만 통제했습니다. 토큰은 한 달에 얼마까지만 써도 된다. 그것만 통제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해보니까 사람보다 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만들게 되고요. 물론 저희가 100% 자동화는 하지 않습니다. 다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다 참여해서 마지막에 승인은 누르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여기 보시면은 검시관이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답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더니 57%가 단지 주소를 콕 집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덕방이라는 주제가 있었고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콕 집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더 빠르게 강화시키고 아시겠지만 단지형 아파트는 명칭이 되게 애매한 게 많잖아요. 대장에 나온 거랑 좀 다른 아파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단지의 주변 시세보다는 그 단지 안에 호 단위, 층 단위의 시세의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묻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DB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점검만으로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그 주간 회의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감시관이 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에이전트 운영해 보시면은 적대적 프롬프트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의 프롬프트를 내가 이제 인젝션 하려고 그러니까 뽑아내려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있는 뭐 DB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엄청 다양한 막 쿼리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젝션을 감지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IP를 차단하고 계정을 차단하고 하는 것도 에이전트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인젝션이 되는 경우도 초반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태스크들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유트랙이라고 하는 저희 그 업무 진행하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 사업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티켓들을 다 걸어놓고 그거에 따라서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실제로 에이전트가 저걸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이렇게 바꿉시다. 뭐 프롬프트 이렇게 바꿉시다. 이런 스킬 추가합시다. 뭐 이런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강화합시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마지막에 이거를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직원이 마지막에 점검하고 오케이 이거는 승인하면 이제 소스 코드가 최종 변경되고 해서 서비스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마케팅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루
최근의 대화들을 계속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이런 주제에 지금 관심이 많구나, 이 지역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직접 동영상 리스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청약물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이라든가 뭐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게시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다 올립니다.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지까지 봐가지고 4개 채널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개 채널에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 와서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누가 여기 와서 이제 댓글 달아주면은 우리도 찾아가서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제 서로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에이전트가 다 쫓아가서 하고요. 다만 영상을 올리기 직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은 한 번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이전트가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동영상을 만드는데 지금 좀 메모리와 토큰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SNS를 관리한다는 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에이전트들이 하는데 더 빨리 돌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루씩 기다려 그냥 매일매일 돌리면 되지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은 저희 그 회사 운영비의 대부분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들을 가끔씩 잠재웁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해가지고 잠재워 놓고 조금 프로세스가 천천히 돌아가게끔 하면서요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막 프로모션해서 만든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그냥 메뉴 하나로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막 엄청나게 터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대화를 나누는데 쓰는 토큰보다 이 친구들이 쓰는 토큰이 훨씬 많아요. 한 8대2 정도? 20% 정도를 대화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회의하고 뭐 고치고 수정하는데 80%의 토큰을 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옆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최근에 코드 제너레이터부터 에이전트 서비스가 아시겠지만 뭐 오픈클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RAG 서비스 시스템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개발 난이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저희 프로테크에서는 플랫폼 하나 만들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었지만 지금은 정말 딸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딸깍이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막혔던 거는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핸들링해서 정제해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는 딸깍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실은 서비스, B2C 서비스가 아예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B2C 서비스가 없고 저희는 100% B2B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양한 이제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 허브가 되게 잘 돼 있었고 저희가 데이터 연구 직원이 지금 한 35명 정도 되거든요. 35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정말 데이터 오류 없을지까지 다 점검을 하면서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 허브가 있으니까 에이전트는 굉장히 빠르게 구성이 됐고 에이전트들끼리 점검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끝에 기준은 데이터 허브에 없는 데이터는 답하지 마.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숫자에 대한 감독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가 저희도 이 서비스 아마 오픈하는 데는 한 2, 3주 정도 만에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공수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서비스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회사 내부 데이터 허브를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가졌고요. 저희 데이터 허브는 아마 알고 계시는 거의 모든 부동산이나 이제 공간 관련된 공공 데이터는 다 들어 있고요. 거기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 시세라든가, 뭐 소유자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 데이터 중에 저희는 이제 카드사 데이터라든가, 뭐 유동인구나 CB 데이터까지 다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사업자 데이터, 그다음에 기업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다차원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 결과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어떤 서비스든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주제 말씀하셨듯이 프롭테크가 이제 데이터로 말하고 현장을 바꾸다라고 해서 저희가 AI 기술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프롭테크의 중심인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게 되면 엄청난 좋은 서비스들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판단의 기준을 만든다고 저희는 보았고 그걸 에이전트 서비스로 제공을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